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재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이승준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감사가 있어가지고요. 예, 천안에 출장 갔다가 좀 늦게 왔습니다. 예, 원래 제가 1빠따였는데 중간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 해도 돼요? 자, 여기 저희 뭐 합격 전략 설명회라고 했는데 뭐 저는 간단하게 인사드리려고 먼 길을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회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일단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회계는 그 공부 순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 설명 조금 드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계리사 시험은 1차 시험에 회계학이 있고요. 저희 이 회계학이 그 시험 과목 명칭이 회계 원리입니다. 회계 원리. 근데 이 시험 과목 명칭은 회계 원리지만 저희가 이제 교과 과정은 회계 원리만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은 일단 회계 원리라는 기초 과정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여기는 그 우리 수학을 산수로 얘기하면 구구단을 학습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린시플을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의 전반적인 주제가 되는 게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코스가 중급회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중급회계 끝나고 나면 고급회계라는 걸 듣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중급회계까지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들으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몇 번 보시면 됩니다. 그 제가 여기 계리사 시작해서 강의를 한 지도 굉장히 꽤 오래됐는데 그 중급회계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계 원리를 듣지 않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한두 분은 합격을 하시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회계하기 어려워요 라는 잘못된 선입견만 가지고 이제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 원리를 먼저 들으시는 게 돌아가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듣고 프린시플을 학습을 하신 때에 그 다음에 중급회계를 듣는 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학습을 하시면 끝나는 거니까 뭐 제가 뭐 구구절절 이 자리에서 뭔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저번에 설명했을 때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끝나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지가 짱이다, 끝이다 이런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여러분들 1차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객관식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써왔고 올해도 개정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거 열심히 풀어보시면 시험 대비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잠깐 보시면요. 교재가 아니죠. 설명의 자료집을 잠깐 보시면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 출제 경향을 분석한 표가 있을 거예요. 거기 잠깐 한번 가보세요. 우리 보험계리사 시험에서 회계학 설명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험은 편식을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파트에서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출제 경향을 보시면 앞쪽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그래서 제 수업도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소위 특수회계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노출되는 거래가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리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회계사들이 전문으로 해라. 뭐 그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는 빈출되진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앞쪽은 자세하게 그리고 뒤쪽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꼭 찍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를 했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옛날보다 제 수업이 굉장히 좀 많이 자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기출문제죠. 2018년도 기출문제가 어느 교수님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 뭐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제가 잘못 방향을 잡으면 여러분들의 손이니까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수업 방향이 조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쨌든 객관식을 나중에 여러분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저희 그 시험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요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교재도 거의 대부분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2014년도부터 보험계리사 1차 시험에 들어왔기 때문에 회계학이 그러면 14, 15, 16, 17 이렇게 4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험에 비해서 기출의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제 끽해봐야 문제를 풀어보면 한 120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들은 우리 시험과 거의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타 자격증 기출 문제까지 풀어보는데 거기서 타 자격증이라고 하면 회계사 자격증은 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들은 맞벌이 할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보험 계리사가 전문가지만 그들은 회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스로 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 기출 문제는 풀어보시면 안 됩니다. 풀어보지 마시고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관세사, 그리고 우리 보험계리사 요 3가지 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제 교재는 그 3가지 기출 문제를 위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올해 여러분들 저희 기준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가 수익이 작년에 개정됐고 그 다음에 올해는 리스라는 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 2 파트를 별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2 파트를 별도로 정리하라는 게. 그래서 1월 중 정도에 제가 2 파트를 특강을 할 거니까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은 그거 따로 챙겨서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작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 중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1월 달에 하는 특강을 들으면 된다. 됐죠? 반갑습니다. 어쨌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혹시 중국 회계랑 원가 관리 회계 중에 뭐 우선순위가 먼저 듣거나 나중에 듣거나 순서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어떤 거 들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중급 회계에서 30문제, 원가 관리에서 10문제. 3대 1의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중급 회계 하고 있고요. 여기 엄윤회 계사님이 원가 쪽을 담당하십니다. 네. 1월 수업 문제풀이반이 개강이 되는데 네. 그 문제풀이반 때는 문제 풀면서 개념을 다시 복습하거나 그런 거 없이 문제를 위주로 하나요? 문제 풀이만 하는 거 싫어합니다. 개념 정리합니다. 대신 수업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기본서만큼 개념 정리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만 풀면 여러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회계라는 거에 휘발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격이 크실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실전 대비를 위한 개념 정리를 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게 아마 그걸 것 같습니다. 원가를 해야 됩니까? 이지 않습니까? 끽해봐야 10문제인데 분량은 뒷다 많던데요. 여기서 이제 효율성을 논하겠죠. 합니다. 원가 개꿀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강의를 안 하지만 원가는 효자 과목입니다. 중급 회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원가가 여러분들 2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원가 회계라는 게 있고 관리 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2개 합쳐가지고 원가 관리 회계라고 부릅니다. 원가 회계는 개꿀이 아닙니다. 짜증나는 파트입니다. 관리 회계는 1차 함수 가지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y = ax 플러스 b 기울기 찾고 절편 찾아가지고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적인 부분들이 강하신 분들이니까 금방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관리 파트는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십시오. 내용 정리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은 y = ax 플러스 b라니까요. 내용이 없으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절편과 기울기를 어떻게 찾는지만 깨우치시면 응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라면 나는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먼저 치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수업을 듣고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기출 문제를 한번 봐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나 혼자도 할 수 있다. 생각된다면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엄윤 쌤이 항상 시험 치기 직전에는 문제풀이와 관련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좀 챙겨 들으시고 아시겠죠? 원가가 양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10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이 되실 거니까 제 말씀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동영상에서 저 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미안합니다.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동영상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지나가다가 저한테 인사를 자주 해주세요. 근데 저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감사해요. 어쨌든.
그래서 쌤 동영상에서 봤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회계 감사도 하고 막 그러지만 저희 흔히 소위 얘기하는 저희 계리사 시장에 있는 수험생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제자답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네. 그 회계사 쪽에서 강의를 하면 그 소위 너 한번 떠들어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존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꼭 이 얘기를 꼭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니까요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네. 뭐 두서없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좀 그렇게 됐네요. 예,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 앞쪽에 수학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워낙 얘기할 게 많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해 보이시는데 간단하게 하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얼굴 만지신 거죠? 네. 없으십니까? 뭐 수험 말고 뭐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계리사 좋아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저 회계 아예 처음인데 1월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늦죠? 당연하죠. 늦죠. 그게 늦지 않다라면 회계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늦지만 많은 상당한 수험생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쫄지 않고 가셔도 됩니다. 예. 늦긴 늦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실력이랑 시험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령껏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저는 옛날에 회계사 공부할 때 처음 시험 공부할 때 학교를 휴학을 하고 학원에서 살았었거든요. 제가 경영학과가 아니라 국어국문학과이기 때문에 회계가 우리 친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완전 개판 생초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휴학을 해서 그냥 경영학과를 다시 다닌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휴학을 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니까 일단 학교를 복학을 해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레포트 다 하고 과제하고 그 짬을 내 가지고 회계사 공부를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근데 제 기억상으로 그때 효율이 훨씬 더 좋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공부할 시간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안일해지고요. 굉장히 나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집중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인간인 이상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인생을 짧게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시험은 제가 단언컨대 집중력이 좌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중력과 멘탈. 그래서 그 집중력을 하루 동안 유지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적어도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면 4월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될 거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교수님 그 회계 원리 강좌도 열어놨나요? 회계 원리 강좌를 연하고요. 1월 달에 오프라인으로 여는 건 없고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찍어놓은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회계 원리는 꼭 듣고 오십시오. 거기에 양수와 음수의 오묘한 이치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듣고 오셔야 됩니다. 사이트에 저희 사이트에 있습니다. 질문할 거 없습니까? 쌤 사랑해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저는 아직까지 현업에서 계리사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하고 왔지만 계리사분이 쓰신 보고서만 보고 옵니다. 그래서 회계사랑 계리사랑 같은 현장에서 충돌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일에 계리사 하시는 분들의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퇴직금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뭐 퇴직연금 평가는 수학 하시고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신 보고서, 계리사분들이 쓰신 보고서를 저희는 입수해서 결론만 봅니다. 120만 원이야? 이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저희 업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저희는 계리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계리사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회계법인 쪽에. 그분들의 삶은 회계사이면서 계리사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 뭐 거의 인간이 아닙니다. 예. 저희 회계법인의 일의 구조가 풀링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일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 너 나와 이렇게 찍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을 하러 가는 그 회사가 계리사가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 되게 많은 회사라면 계리사분들은 자주 풀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부 괜히 했다. 계리사 괜히 땄다.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보너스도 많이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지갑이 두둑해지는 거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합니다. 예. 그 하나만 딱 얘기를 하고 갈게요. 저희가 제가 작년 이맘때 회계감사를 나갔을 때랑 지금 회계감사를 나갔을 때랑 체감되는 경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네, 현장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소위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경제가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IMF 세대인데 제가 회계사 공부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IMF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제가 회계사 자격증을 공부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취업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취업은 제가 투입한 노력만큼 얻어낼 수 있어요. 다른 변수가 되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자격증 시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면 붙는 거고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공정한 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격증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돌이켜 놓고 보면 그 의사결정이 저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딴 지도 거의 한 18년 정도 되었으니까 이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정말로. 정말 다릅니다. 예, 계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차이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시기로 마음먹으셨더라면 짧은 기간 내에 합격을 하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5년 걸려서 붙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하실 거 2년 만에 붙는 게 가장이겠죠? 좋겠죠? 예. 그래서 2년 만에 저도 수험 기간이 한 2.5년 정도 되거든요. 예, 뭐 국어문학과 출신이 2.5년 만에 회계사 붙었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털고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집중력이었습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구나. 뭐 소위 얘기하는 지읒됐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할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열심히 꾸준하게 하니까 뭐 사실 제가 합격하고 싶어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인데 결과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짧은 기간 내에 털고 나올 수 있도록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끝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단적으로 곧 있을 4월달에 있을 1차 시험부터 붙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 붙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보험 수학을 열심히 하겠다. 안 됩니다. 떨어집니다. 네. 보험 수학은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뭐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까? 법. 네. 법자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하십시오. 100점 만점이 목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학.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Y = X 플러스 B 관리 회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중급 회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시간 남으시면 원가 회계 한번 보시고. 네. 나머지 보험 수학은 2차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차부터 붙으셔야죠. 아시겠죠? 네, 1차를 떨어지면 1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1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난 동차 대비하겠어. 2차 대비하겠어. 하면서 시간을 또 보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무조건 1차를 빨리 붙어놓습니다. 아시겠죠? 붙어놓으면 나한테 추가적인 옵션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옵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1차를 붙은 상태에서는 취업이라는 옵션도 생길 수 있고 다른 옵션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일단 1차에 포커스를 두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차 시험을 빨리 붙을 수 있을지 오늘 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고민하셔서 계획 수립하시고 가십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올해 1차 시험 무조건 붙는다. 예, 그게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